안녕하세요, 부트나입니다. 이번 연도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뉴스기사 제목부터 보시면 자식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싶으면 반드시 올해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년부터 증여시는 취득세가 커진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기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올해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매로 싸게 파느니 자식한테 물려주자는 심리적 요소가 반영된 건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 74만 건이 거래가 되는데 이 중에 8.8%가 전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수치는 200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서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현재는 집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이유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년에 증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증여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변동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게 변경이 되냐면, 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 취득세 기준이 지금 기준은 뭐냐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 취득세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하락기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파트가 공시시가보다는 실거래가가 더 높습니다. 즉 공시시가가 실거래가보다는 낮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이제 공시시가로 안 하고 실제 거래가로 취득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가 20억이고 공시가격이 14억이라면 취득세를 따져볼 때 이번 년에 하신다면 5,300만 원을 내지만 내년에 한다면 7,6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즉 2천만 원이나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증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린 공시가격이 시가로 변경되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번 년까지는 무상취득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은 하지만 자,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무상취득 시도 시가 도입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세금들을 한번 살펴보면,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랑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 전세를 끼고 있는 이 아파트를 일반 증여랑 부담부 증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고, 이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이 부채까지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5억을 제외한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전세금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주체는 누구냐면 일반 증여로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녀가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하지만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죠? 자, 부모님이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실만 보셔도 부담부 증여로 했을 경우가 자녀한테는 부담이 덜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확히 내야 되는 금액을 살펴보시면 여기서는 자녀가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담부 증여로 왔을 때는 여기는 똑같이 증여세랑 취득세를 내고, 자, 이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양도세를 내고 자녀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취득세가 지금은 공시시가지만 내년부터는 시가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증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증여세는 똑같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이렇게 되고, 자, 10년 합산을 했을 때는 배우자끼리는 6억, 그 다음 직계 좀비 속은 5천만 원까지, 그 다음 기타 친족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죠. 이 유예기간이 언제까지냐면 2023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증여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인 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 부담부 증여에서는 부모님이 어떤 걸 내야 되죠?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양도세 중과가 되면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는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중과 유예인 기간 동안에는 이게 중과가 안 되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가 더 이득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주정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죠. 여기 지도에 보신 것처럼 여기 서울이랑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양도세 중과해서 풀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취득세 부분인데 일반 증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취득세를 전부 다 내게 됩니다.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면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고 부담부 증여는 조금은 다른데 증여 취득세율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시가격이지만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금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 취득세랑 다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같은 경우는 12%가 취득세입니다.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3.5%인데 만약 서울 아파트에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적용해서 12%를 매기면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년에 증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저가 양도입니다. 저가 양도는 어떻게 보면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는 아닌데 부모님한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부동산 시세를 보다 보면 이렇게 밑에 시세보다는 정말 싼 금액으로 거래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저가 양도에 포함됩니다. 자, 이 저가 양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30% 싸게 주면서 자,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 이까지는 줘도 증여세는 없다라는 법 때문인데 자, 근데 이 저가 양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여러분들한테 이득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비과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어쨌든 비과세를 받는 주택이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취득자, 대부분 자식이겠죠. 이 자식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미성년이나 아니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이 비과세 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30%에서 3억 이상까지는 증여세를 안 낸다라고는 했지만 양도세는 얘기가 다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냐면 시가에서 5%이거나 3억 이상일 때는 부당행위 계산 기준이라고 해서 이 30%싼 금액으로 양도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로 매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기준에서는 비과세가 아니라면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시세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가 양도로 하는데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취득자, 즉 자식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통장에서 돈 거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인 거를 입증 못하게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 당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직업이 없거나 지금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적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최근에 저가 양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년까지 꼭 증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확대가 됩니다. 내년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 2월 과세 제도란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자, 현재는 5년인데 5년도 길죠. 근데 이게 내년에는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단순히 설명드리면 자, 부모님이 A라는 아파트를 1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증여를 할 당시 시세가 얼마였냐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증여를 받고 나서 내가 사정이 생겨서 3년 뒤에 A라는 주택을 8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도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기존 같은 경우는 8억에서 내가 5억에 취득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세금만 내겠죠. 근데 이 2월 과세 제도란 뭐냐면 내가 증여를 받고 나서 5년이 안 지났죠. 3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 5억이 아니라 이 부모님이 취득한 금액 이 1억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8억 빼기 1억이 되다 보니까 7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즉 한마디로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다면 최소 5년 뒤에 양도를 하는 게 나한테는 이득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기간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이게 10년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팔지 말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년에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법령은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뭐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가 이게 10년으로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또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식한테 증여를 할 거면 이번 년에 증여를 하는 게 나중에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미래 가치가 높은 아파트겠죠.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은 곳에 현재 노후원 아파트, 즉 앞으로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식한테 증여하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유세가 많이 부담되는 아파트, 즉 지금 팔기는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자니 다주택자라서 종부세를 많이 낸다, 이런 아파트들은 자식한테 증여를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연안에 증여를 하실 분들은 우선 첫 번째로 증여세랑 양도세 사이에 어떤 게 좋은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야 부담부 증여를 할지 그냥 증여를 할지,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저가 양도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취득세 개정되고 그 다음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년 12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남았죠. 이번 년까지 증여를 고려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실 겁니다. 그래서 증여하실 분들은 이번 내용을 꼭 한번 참고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